어제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개인 소비 지출이 이렇게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슨 돈으로 이렇게 개인 소비 지출이 이루어졌냐, 더불어서 이게 지속 가능한 부분이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정리가 된다면 미국 경제의 소비 거품 언제 터질까, 이것 또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24년 2분기 미국 경제 지표가, 특히 이제 GDP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여전히 불안정한 소비 패턴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저축은 1분기가 7,773억 달러였는데 2분기가 7,205억 달러인데 이게 또 하향 수정이 됐어요. 6,864억 달러로 하향 수정이 됐고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저축률도 3.8에서 3.5, 3.4까지 하향 수정이 됐고 이게 3.1로 또 하향 수정이 됐죠. 최근에 어제 업데이트가 된 게 2.9%로 하락을 했고요. 미국인들의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잔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한마디로 미국인들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빚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의미는 현재의 소비 패턴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결국 제가 소비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자산가격 상승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고용임금, 여기에 부채까지 모두 뒷받침되어야 현재 미국 소비 수준이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산가격 상승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저축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지금 소진된 상황입니다. 고용은 둔화되고 있죠. 임금 상승률 꺾였고 이런 상황에서 높은 소비 수준을 떠받쳐줄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부채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여기 소비 거품이 터질지는 시간 문제다. 최근에 이제 소비의 견고함도 끝물이다. 미국 소비 지출의 냉혹한 미래에 관련해서 샌프란시스코 여는 보고서로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소비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미국 GDP가 3%로 집계가 되면서 강한 미국의 펀더멘털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국내 총소득 GDI로 보게 되면 2분기는 1.3% 증가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이제 GDO라는 GDP와 GDI의 평균을 많이 보시죠. 이 GDO는 2.1% 증가로 집계가 된 것이죠. 이 GDO는 GDP의 선행지표다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GDP와 GDI는 이론적으로 동일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제가 작년부터 이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 이런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로 이런 불일치가 발생을 했다. 보시게 되면 오랜 차트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간극이 크게 벌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시계열이 상당히 긴 시계열이에요. 이런 흐름에서 지금 나타난 이 괴리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 GDI가 GDP보다 낮으면 실질 경제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잠재적 문제가 내포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사실 이런 평균을 많이 사용하죠. 이 GDO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GDI가 GDP보다 낮은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득 분배와 불평등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에 비해서 GDI가 낮으면 소득 증가분이 결국 경제 산출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경제 생산성 관련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측정 오류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로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추정 방법에 대한 차이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간극이 좀 많이 벌어졌다 이거죠. 사실 과거에도 조금씩 벌어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사실 경기 침체 직전을 앞두고 유독 좀 크게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이 됐고요. 불균형이 나타날 때 평균을 내게 되면 특정 항목에 대한 이상치라든지 오류를 좀 완화시켜 주겠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차이가 왜 벌어졌냐 뚜렷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GDP가 3%로 강력한 헤드라인 숫자로 집계가 됐지만 그에 비해서 GDI는 1.3%로 훨씬 약하게 집계가 됐다. 이런 의미를 좀 우리가 짚고 가자 이런 뜻이죠. 헤드라인 숫자 GDP가 신기루일 가능성도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사실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근거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GDP 정리를 좀 해보면 24년 2분기 미국 경제가 3%의 견고한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데이터는 하락 추세의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성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민자들의 유입,
이민자의 증가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집계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되고, 실제 기업 투자의 부분, 재고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조적 성장을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에 지금 미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소비 부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서비스업의 기여도가 2분기 연속 하락했다. 물론 잠정치는 속보치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긴 했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기업들의 이제 실적 보고에서도 소비 의욕이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많이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세부 항목별 투자 관련 지표들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오히려 위축되는 흐름도 몇 개 나왔습니다. 주거 투자는 여전히 부진했고요. 2분기 재고 증가로 인해서 다음 분기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사이클이 더 크다 말씀드렸고, 사실 2분기 강한 경제는 이민자 유입 증가세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민자 유입 증가세가 꺾였고 인구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잠재 GDP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강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용시장 불안정이라든지 여러 위험 요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2분기 GDP 잠정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